아침을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 분명 아침을 먹었는데 왜 이럴까? 하며 혈당 측정기를 꺼내 찍어보니 180이 훌쩍 넘어 있어요. 그러더니 오후가 되니까 이번엔 70대로 뚝 떨어져서 어지럽고 힘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자주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혈당약도 먹는데 왜 이럴까? 뭘 잘못 먹었나? 하고 고민하시지만 정작 원인은 바로 그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상큼하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달콤한 카페라떼와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 드시는 그 순간부터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일 주스는 비타민이 많으니까, 빵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니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하루 종일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 한 끼가 저녁까지 혈당을 흔들어 넣어요. 이런 악순환 정말 끊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아침 식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당 변동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당화 혈색소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문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왜 아침 식당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내려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간에서 포도당을 분비해요.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침을 건너뛰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아침 굶었으니까 점심은 좀 많이 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과식하게 되고 결국 혈당이 더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아침 식단은 하루 혈당 흐름을 안정적으로 출발하게 해줘요. 신기한 건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저녁 혈당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제2 식사 효과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식사가 두 번째, 세 번째 식사의 혈당 반응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밤새 에너지를 소비한 후 아침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흰빵, 떡, 단음료 같은 음식은 너무 빠른 흡수로 혈당을 급등시켜요.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폭죽을 넣는 것과 같죠? 반대로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조화된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결국 아침 식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루 혈당 관리의 첫 단추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당뇨 관리에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아침 식단이 혈당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과일만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바나나, 포도, 감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특히 바나나 2개나 포도 1송이를 아침 대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과일 속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거든요. 또 다른 함정은 떡, 빵, 꿀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며 찰떡이나 단팥빵을 드시면 소화와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결과 2~3시간 후에는 다시 허기가 몰려와서 과자나 간식을 찾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출렁거려요. 아침에 180까지 올랐다가 오후엔 70대로 뚝 떨어지고 저녁엔 또 200 가까이 치솟는 롤러코스터가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물론 과일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유는 소량 섭취 시 비교적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종류와 양,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결국 잘못된 아침 식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해답을 찾아볼까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단에는 3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혈당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첫째,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달걀, 두부,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해야 합니다. 상추,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혈관 속에서 당분의 흡수를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거죠. 셋째, 좋은 지방을 적절히 더해야 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아몬드 같은 식품은 혈당 흡수를 억제하고 혈관 건강까지 도와줘요. 지방은 위에서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혈당 급등을 막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요. 중요한 건 어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만 있어도 채소만 있어도 부족해요. 3박자가 맞아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무엇을 빼야 하나보다 무엇을 더해야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고 전환이 식단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예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달걀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조합이에요. 아침에 달걀 하나나 둘을 삶아서 드시고 여기에 상추, 오이, 당근 같은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마지막에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더하면 완벽한 혈당 안정 식단이 완성됩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요. 채소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혈당 흡수를 늦춰주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혈관을 보호하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하기도 정말 쉬워요. 전날 밤에 달걀을 삶아두고 아침에는 채소 씻어서 접시에 담고 견과류만 뿌리면 끝이거든요. 복잡한 요리 과정도 없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이런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할수록 혈당 반응이 더 안정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구성으로 먹으면 혈당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다만 견과류는 소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손바닥 한 움큼, 그러니까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지만 열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체중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첫 번째 아침 식단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추천 조합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 그리고 씨앗류입니다. 달걀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선택이에요. 먼저 당분이 거의 없는 그릭 요거트를 기본으로 해보세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아서 혈당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소량 올려보세요. 과일 중에서도 베리류는 당 지수가 낮아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에 치아씨드, 아마씨,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를 한 티스푼 정도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 작은 씨앗들이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제공해줍니다. 특히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해서 포만감을 더욱 오래 지속시켜줘요. 이 조합의 장점은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꾸준히 먹기 좋다는 거예요. 시니어뿐 아니라 젊은 가족들과 함께 먹기에도 적합하고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준비가 정말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에 담고 베리 몇 개 올리고 씨앗만 뿌리면 끝이거든요. 바쁜 아침에도 5분이면 충분해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또 과일은 반 컵 정도만 곁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베리류라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균형 잡힌 아침은 하루 혈당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기분까지 좋게 해줄 거예요. 좋은 식단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천하시면서 꼭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일에 대한 착각을 버리셔야 해요. 천연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며 베리류라고 해도 한 컵 이상 드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소량만,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절대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가공식품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시중에 파는 시리얼, 가공치즈, 가당 요거트는 혈당을 쉽게 출렁이게 만들어요. 간편하니까 하며 선택하긴 쉽지만 이런 식품들은 숨어있는 당분이 정말 많거든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래요. 셋째,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달걀도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고 견과류는 손바닥 한 움큼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하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져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넷째,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식단 변화는 최소 3주에서 4주는 지속해야 몸이 적응하고 혈당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주일 해보고 별로 효과 없네 하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혈당 조절 효과는 개인차가 크다는 점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로 본인만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약물 복용이나 조절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가 아무리 좋아도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침 식단은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핵심은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라는 세 가지 축을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에요.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안정된 혈당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식욕 조절이 훨씬 쉬워져요. 또 혈당 안정뿐 아니라 체중 관리, 혈압,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약물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당뇨 관리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식단 관리를 잘해도 약물 감량이나 중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수치가 좋아져도 임의로 약을 조정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침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달걀 하나와 채소, 견과류 몇 개를 함께 드셔보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베리 몇 개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순간 혈당과 생활이 한층 안정되는 경험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내일 아침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한 번의 클릭이 주변 분들께 건강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작하거나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